네, 안녕하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공간 솔루션 실장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를 성수동에 개발한 사례, 그 오피스를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팩토리얼이라는 브랜드고요. 팩토리얼 성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건물, 이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지 얘기를 들으실 때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건물에 대한 소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You might find this a bit absurd, but this building is alive. Check this out. Everyone at Factorial has a remote control. It's a device that makes everything easier and simpler. And guess what? You already have one, your phone. Life at Factorial is phenomenal. You can reserve a meeting room with your phone. You order coffee and boom, it's right at your door, delivered by a robot called Dai. You can access everything, everywhere with your phone. Let's say you have a visitor. Their visit at Factorial will be smooth like butter, from the parking lot to the meeting room, using the QR invitation you send. With just your phone, you can also control your environment, such as the lighting and temperature. There are a variety of robots that make your life so much easier by delivering goods to your office or even charging and parking your car. Working at Factorial will help you to connect with the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Imagine all the creativity and chemistry that will flourish when individuals with similar interests come together. Meet people with unique experiences and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Come across the latest technologies in daily life and encounter individuals who think outside the box. All these magical things happen right here at Factorial. See? How could you not call this building a living thing? Factorial is alive. 예, 저희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건설사나 시공사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지상 최대 과제는 항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방식이라기보다 요소. 첫 번째는 원가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임차 경쟁력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원가 경쟁력은 이제 매각 차익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거고 임차 경쟁력은 이제 준공 이후에 그 임차 수익을 가지고 오는 인컴 게인의 수단이 됩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체로 원가 경쟁력은 자산 가치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제 체감상 80% 이상. 이 원가 경쟁력은 땅을 얼마나 싸게 샀느냐, 그 다음에 공사 원가가 평당 얼마냐,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서 조달 금리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외에 금융 비용이 매우 크다 보니까 시간이 문제고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대체로 공사 이외에는 인허가죠. 그래서 인허가라든지 명도 등등의 기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이제 그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땅에 대한 사면은 몇 년 있다 바로 오르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 때문에 점차 자산 가치는 원가 경쟁력, 캐피탈 게인에서 임차 경쟁력, 인컴 게인으로 시프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임차 경쟁력, 다시 말해서 인컴 게인은 이 건물을 제품이라고 봤을 때 이 제품의 고유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팩토리아 성수,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오피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자산 가치 측면에서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그중에서 특히 오피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후자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원가 경쟁력보다 임차 경쟁력을 고민하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의 변화와 미래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뭐 유명한 얘기죠. 오마이게니치라는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인 분이 사람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는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사실은 단순히 콘크리트 박스인 걸 넘어서 지금은 하나의 업무 환경이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오피스를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에 내놓아야 될 거는 좋은 입지, 지하철역에 있는 땅을 넘어서 그 위에 아주 괜찮고 나이스하게 지은 멋진 콘크리트 박스를 넘어서 업무 환경을 우리가 시장에 내놓아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업이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사들이 저희의 가치를 밀어 올리는 주체들인데 그 임차사들은 산업의 기업들이겠죠. 그럼 그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그 산업의 종사자들과 법인이 어떠한 공간을 넘어서 어떤 업무 환경을 원하는가가 저희 임차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었죠. 앞에 왜 그런가, 그 다음 장인 산업이 시장을 만든다. 이 한 장 사이에 저희의 그 리포트나 조사 자료는 거의 10,000페이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나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 10,000페이지에 이르는 것들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 땅이 중요했습니다. 땅에서 위치가 중요했죠. 어느 권역이냐, 지하철역 옆에 있느냐, 버스 한 번에 타고 가냐, 두 번 갈아타냐. 그러다가 CBD라고 하죠. 근데 CBD에서 이제 그러한 권역, 땅이 어디냐의 위치가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의 전체적으로 교통망이 더 확장되면서 GBD까지도 그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이 변하죠. 산업이 변해서 이제는 비 안 새고 지하철역에만 있고 그냥 냉난방이 잘 되면 좋은 걸 넘어서 IT와 테크, 지식 근로자들이 이제 계속 넘치는 그러한 성장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채용 경쟁력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재가 곧 설비와 자원 이상의 경쟁력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 땅이라는 2차원 가치에 더해서 공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부동산 쪽에서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GBD, 특히 이제 역삼역 딱 나오면 그 GFC라는 아주 그 프라임 오피스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아주 제일 높았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 예전에 뭐 네노라는 IT 기업들, 뭐 옥션,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페이스북 이런 쪽들이. 그런데 역삼역도 아니고 설릉역도 아니고 언덕 넘어가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센터필드가 들어왔을 때 절대로 평당 임대료가 GFC를 넘지 못할 거라고 했었어요. 1세대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러했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에서 가장 오피스 임차료가 비싼 곳은 센터필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공간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음 3세대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땅 중요하고 공간 중요한데 거기에 어떠한 사용자 경험이 있느냐. 왜냐하면 공간이란 거는 3차원이지만 사람의 경험은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하나 더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됐고 자산 가치 얘기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그래서 제품의 고유 가치는 위치가 어디냐,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피지컬이 얼마나, 그 콘크리트 박스가 얼마나 나이스하냐에 대한 것을 넘어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이 어떤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걸 고민하는 게 이제 제가 속한 공간 솔루션실이라는 조직인데 사실 자산운용사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하는 조직은 어디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조금 유난한 짓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유난한 짓을 하는 것에 불려 들어온 사람인데 저조차도 금융이나 부동산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콘텐츠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공간으로 채우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게 됐고 사실은 자산 가치를 밀어올리는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은 결국 자산 가치를 위해서 실제로 그 아큐판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품의 고유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여길 떠나지 말자, 여기에 임차료 더 내고 있자, 여길 계속 이용하자라는 가치가 생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니라고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이제 일단 기획하는 게 제일 크겠죠. 어떤 공간을 얼만큼 배정을 하자,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어떻게 하자, 그 안을 채우거나 운영하는 마케팅과 공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자, 그 안에 기술을 어떻게 채우자. 앞에서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생산성에 집중시키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빌딩 OS, IoT, 로봇 같은 것들도 이제 솔루션의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밀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AI 레디라든지 혹은 플레이스 메이킹, 그다음에 멤버십 같은 것들도 고민하게 되겠죠. 모리 빌딩처럼, 혹은 허드슨 야드의 그 티슈먼이라는 디벨로퍼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는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랫폼은 그래서 업무 환경이고, 이 업무 환경이 저희한테는 자산 가치를 밀어올리는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오피스를 플랫폼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만든 게 앞에 영상으로 보셨던 팩토리얼이라는 그 저희의 오피스 브랜드고, 성수역에서 나오면 영부장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임차가 다 찼고, 물론 성수라는 지역적인 그 인기도도 있겠지만 저희가 리테일이나 팝업이 아니고 오피스, 워크플레이스였는데도 사실은 이제 임차가 빠르게 찼고, 올리브영은 원래는 지금 올리브영의 글로벌 플래그십이 저희 이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1층에 그러니까 명동 매장보다 약간 더 큰 130평에서 140평 정도만 얻기를 원하셨는데, 저희랑 이 플랫폼 브랜드로서의 업무 환경, 이 워크플레이스가 라이프 스타일 플레이스까지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4개 층을 임차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테크레디 빌딩이라는 용어로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테크레디 빌딩은 단지 사용자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에 관리자 측면에서도 봤을 때 OS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에 건물이 얼마만큼 가동되고 있는지, 즉 건물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회의실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리테일엔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고객 분석도 가능하고 관리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토리얼엔 빌딩 리모컨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팩토리얼의 거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이없지만 저희가 부동산 건물 파는 사람들인데 올해 초에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빌딩에 그냥 로봇을 넣는 것도 쉽고 모바일 앱으로 공간 예약하는 것도 쉬운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조합을 한 게 아니고 출입, 보안,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IoT들이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빌딩 아래 가장 파운데이션에 OS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이런 것들은 일반 피처폰과 다른 게 사실은 O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서드파티의 앱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쉽게 장착이 되고 돌아가게끔 되는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재미난 테크 피처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재밌네가 아니고 건물의 관리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까지 다 아우르는 빌딩의 OS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분야의 빌딩 OS 분야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한 공간계획이라는 게 아까 그 건물 팩토리얼의 그 지하 라운지에는 워크숍이라는 또 공간 브랜드로서 라운지이자 혹은 사람들의 플레이스메이킹의 스팟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테크레디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처들과 빌딩 OS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솔루션들, 그 다음에 사실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그 가치가 유지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든 인적인 시스템이든 이해관계에 대한 시스템들을 각 외부의 파트너들로 이 공간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서 코스트가 계속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세팅해서 이 공간에서 플레이스 메이킹으로서도 미디어 공간으로서도 서로 윈윈하는 그 펄러시들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결국 그 테크라는 거는 임차사의 생산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만드는 특별한 공간들은 거기서 근무하는 임차사 직원들의 몰입, 그다음에 휴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공간이 그 주변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더 돕는 방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플레이스 메이킹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플레이스 메이킹은 뭐 다들 오늘 앞에 세션들에서 많이 나왔죠. 동경의 사례나 뭐 그런데 그냥 저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그대로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걸 제가 정의하자면 저희는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머무르는 집객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 환승역은 트래픽이 높지만 자발적인 건 아니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고 반복적으로 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욕망이 서려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펑셔널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 공간이 돈이 되려면 사람들이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오늘 한번 갔으면 다음번에는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봤으니까 이제 안 갈래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오래 머물러야 그 공간이 상업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보시는 거는 에이스 호텔이에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포틀랜드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이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면 그 건물가가 올라간다는 풍문들이 있죠. 그런데 에이스 호텔이 들어서면 그 동네의 땅값이 오른다는 그런 썰이 있지요. 저희 앞에서 보신 팩토리얼 지하에는 에이스 호텔이랑 아니면 에이스 호텔을 추앙해서 만든 시부야의 트렁크 호텔 같은 워크숍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에이스 호텔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뭐 무슨 조선 호텔이나 이런 것과 달리 로비와 라운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로비와 라운지는 사실은 투숙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동네, 그 로컬의 힙스터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집결소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플레이스 메이킹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물의 로비가 꼭 딱딱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에이스 호텔이나 트렁크 호텔이 추앙하는 어떤 철학적 지향점을 저희도 같이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인수분해해서 그것이 어떠한 요소, 물리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런 효과를 발현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재조립하여 만들고 결국은 저희는 이제 지하 1층이 실질적인 로비이자 라운지인데 누구나 들어와서 임차사뿐만 아니고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임차사의 그 지하 공간 안에 특별한 공간은 이제 임차사만 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걸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층의 리테일 트래픽과 만나서 더욱더 플레이스 메이킹으로서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죠. 정리하자면 저희는 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품의 차별화로 고유 가치를 해서 결국 그 개인에게는 그 공간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고시키고 사실 계약을 직원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 회사 법인 사장님이 하시죠. 그 법인 임차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그 공간을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한 그래서 결국 이제 채용 경쟁력 우선제를 계속 빨아들이고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런 업무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업자 입장에서는 웨일이라고 하죠. 임대차 재갱신이나 임대 유지를 해서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이게 더 나아가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팩토리얼이라는 브랜드가 성수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점점 확장될 때 그 플랫폼, 오피스로서의 플랫폼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효과들을 생각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컨버전이 높아지겠죠. 이게 저희의 이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의 고유 가치로서 자산 가치를 밀어올리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접근법을 했고 저희의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팩토리얼 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